앞으로 4주간 추석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가 많이 나갔지만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여전히 헷갈린다는 시청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YTN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1, 2차 접종 완료자 3명에 1차 접종 2명, 미접종자 2명, 모두 7명이 추석에 모일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은 특별 방역 완화 기간입니다. 4단계 지역에서도 일주일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모임 장소도 가정 내로 한정됩니다. 8명이 함께 성묘에 나서거나 카페, 식당, 노래방을 방문하고 펜션 등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묘는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허용됩니다. 그러면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소 완화된 4주간은 어떻게 되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했는데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낮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명 모임만 허용했던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뉴스 보니까 질병청에서 3단계는 할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던데 지방단체마다 다 차이가 다 있는 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뉴스만 본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허용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제대로 정정을 좀 해줄 수 있겠네요. 시청자 지적대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같은 경상북도라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앞으로 4주간 4단계 지역에서는 6명, 3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추석 연휴에는 단계와 상관없이 집에서 8명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9월 6일 뉴스큐 정치 분야 대담에 대한 모니터 평 보겠습니다. 이만수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서 여당과 야당의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분석과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모니터단은 정치 관련 대담에 정치부 기자가 나오면 흥미도를 더 높인다. 현장의 취재 경험을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도 마찬가지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 대부분이 그랬고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 뉴스버스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고발장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등장을 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예.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저렇게 이제 정치 공작이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권리당원이 뭐냐면은 당비까지 내는 당의 아주 충성도가 높은 열렬 당원들입니다. 지지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친문 당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친문에 가까운 당원들이 많고요. 또 강성 지지층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기자들도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지사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격차를 벌렸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YTN은 매주 정치부 여당 반장과 야당 반장이 뉴스큐에 출연해 정치 주요 이슈를 쉽고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취재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 평론가 출연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높습니다. 임수환 정치부장은 급변하는 대선 전국에서 리포트와 스트레이트 기사로는 다 다루지 못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장으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을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